네, 상암동 1시 청년 1시 40분에도 계속됩니다.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와 또 여야 상황들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의 배경으로 또 커다란 정치적 대립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커지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관련 수사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구속 만료로 김만배 씨까지 석방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는 법적인 걸 떠나서라도 일단은 죄송하다 이런 얘기 육성이 공개가 됐고 지금 여러 증언들은 계속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재명 대표 본인을 향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술이 좀 수사 이후에 구체화되고 바뀌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일단 이 사안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권지웅 의원부터 먼저 해주시고 김용태 의원님 해주시죠. 일단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구속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게 정치자금으로 뭔가 대장동 일당에 돈이 들어갔다라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의 근거가 대부분 진술이에요. 물론 진술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진술만으로는 사실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네. 게다가 특히나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 주요한 진술이 되는데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뇌물 수수자였다가 정치자금 수수자로 변경되게 되면서 사실 형사 처벌적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 현재로서 다 진실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언론에 의해 지금 공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충분히 반대쪽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기정사실인 양 다루고 있는 것들이 좀 우려스럽고 게다가 특히나 검찰이 사실 범죄 혐의 모든 것에 동등한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 모를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건의 경우에도 박영수 특검의 딸과 관련된 50억 수사는 네.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어떤 상황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건 좀 짚고 싶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어쨌든 법원에 의해서 정진상 실장님과 김용 부원장님의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사나 혐의가 모두 조작이다, 시나리오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좀 국민이 볼 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혐의가 짙어진 건 인정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반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반론에 집중해서 재판을 이끌겠다. 이렇게 정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재판의 상황에 더 집중해야 된다 얘기가 끝에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분이 지금 당무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기소 단계에서 기소됐다고 다 당무에서 내려와야 되냐라는 게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틀 전인가요? 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일단 본인들은 그런 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정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전 의원께서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칼날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혹이 저는 그분에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여러 차례 진술에서 그 천화동인 그분의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그분이 누굴까에 대해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술에 지금 언론에 따르면 진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수사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현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합숙소 운영 문제라든지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도 저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야당 대표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유감한 표명을 먼저 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 정치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고 가정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만약에 야당 대표가 이런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여야 지도부 회담 같은 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일찍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야 협치에
잘 되지 않고 있는 걸림돌이 예, 원인도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대표에게도 수사. 일정 부분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로서 또 국민을 생각한다면 뭐 사퇴 여부는 민주당에서 판단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지웅 의원님 이게 좀 약간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뭐 부인을 하든 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르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든 뭔가 입장도 나오고 뭔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는 사실 뭐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조금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세요, 권 의원은?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행위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사는 현재까지는 이런 겁니다. 그 이제 김문기 전 그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련해서는 본인이 네. 지금 지금 공직선거법, 피의자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 거기에서는 네. 어쨌건 지금 수사에 응하고 있잖아요. 네. 서면 수사를 통해서 서면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씌워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증거는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멀리 가서 이야기를 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김용 본장이 돈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받지 그러니까요.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쉽진 않지만 실술만 있다라는 부분이 받았다라고 그 말할 거죠. 수도 없는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이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더 입장을 내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두 분이 물론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도 혐의가 짙어진 것, 왜냐하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되었기 구속 때문에 적부심도 사실 기각되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그 유감을 표한다. 네. 왜냐하면 내가 아주 가까이 같이 일했던 사람이 네. 법원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어떤 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고 네. 그것과 관련된 조치가 고려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뭐 남욱 씨라든지 뭐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술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남욱 씨가 그때 언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였죠.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고 대통령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진술이 바뀐 과정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뀔 수 있겠구나는 합리적 의심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야 뭐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민주당에서 많은 당내 구성원들이 민주당이 본래 갖고 있는 가치가 이런 것에 있어서 더 목소리를 내는 거였잖아요. 원래 민주당의 네. 본래 가치가.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과 또 젊은 정치인들 권지용 의원 같은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더 압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더 민주당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당내 얘기하면 사실 또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대회 룰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사실 뭐 여러 이슈가 있는데 끝으로 지금 법무부가 이제 최근에 뭐랄까요 가석방 대상자 얘기하면서 원유철 의원이나 강원랜드 사장 이런 분들은 가석방인데 김경수 전 지사는 빠졌습니다. 이것도 뭔가 불허했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짧게.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통합이라는 이유로 가석방 논의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어떤 인사와 관련된 조치로 통합하기보다는 예산과 관련해서 한다든지 12구 참사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어떤 협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너무 안 되니까 가석방 관련한 거에서라도 좀 뭔가 통합을 이뤘으면 하는 요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도 안 됐다고 하니까 뭐 아쉬운 정도입니다. 네. 김영태 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MB 사면과 관련해서도 김경수 전 지사와 이제 네네 뭐 같은 얘기가. 뭐 같이 계속 잣대를 놓고 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면이나 가석방 이런 것이 무슨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1+1 이렇게 보는 건 반대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원유철 전 의원이나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가석방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권지웅 전 위원의 말씀대로 국민 통합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됐었어야 되지 않았나. 네.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사실 그 통합을 주도하는
운영하는 분에게 더 이득이기도 한데요. 뜬금없는 질문도 하나 들어오네요. 김경수 전 지사랑 권지웅 위원님 닮지 않았나요? 닮았나요? 그렇게 보이기도 약간 네. 제가 권지웅 의원이 더 잘생겼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말투가 또 네. 약간 비슷해요. 맞아요. 약간 말이 좀 느리고. 지역도? 네, 맞아요. 그런 강남. 쪽으로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 지금 시간이 짧은데요.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조금 협상보다는 강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각각 입장 짧게 들어볼게요. 저는 좀 정부가 정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지난 6월 때 원희룡 반복됐었죠. 장관이 네. 이거 합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대 그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그만했던 것인데 네,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취소됐고.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이제 화물연대 파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도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제 화물 기사분들의 어떤 안전 문제를 다룰 것인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요구를 주장하는 이 행위를 두고 갑자기 되게 법으로 다 처리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만 대응하고 있는 건 저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물연대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을 방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몰제 폐지 연장을 안으로 좀 네. 제시했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화물연대도 정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금 유류가도 올라오고 온 국민이 고통을 어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대승적으로 네.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승적으로 협상이라는 게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